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사선, 죽음 위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침없는 정 대표입니다. 주변에서 스타트업 한다, 나 창업하겠어 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야 대단하다, 부럽다, 응원한다 그러죠.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사지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방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혁신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사냥하는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딱 세 가지만 짚어보면은, 첫 번째, 독점적인 생태계입니다. 두 번째가 가불관계의 고착화이고, 세 번째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왜 독점적 생태계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업종을 꽉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 대기업은 상생을, 공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역을 감히 침범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폭도 아닌데. 둘째, 가불관계의 고착화입니다. 대기업 명함 한 장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특히 소상공인들은 의를 자처합니다. 스스로가 자처하는 것이죠. 기술 좀 보여달라고 하면 네 하고 다 보여줍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뢰,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동안은 남의 기술 훔쳐서 1,000억 벌고 벌금 5억 내면 그만이었죠. 앉아서 995억이 남는 장사인데 어떤 포식자가 이 사냥을 멈추겠습니까? 포식자입니다. 내부에 적이 외부에 포식자를 불러오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산업 스파이인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마주하는 결과는 참혹합니다. 기술 탈취와 도산, 인재의 해외 유출, 투자 위축입니다. 첫 번째, 기술 탈취와 도산을 보면 10년 공들인 기술을 대기업이 잡은 이후로 6개월 만에 카피 제품으로 내놓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팔로가 막히고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구조죠. 둘째가 인재의 해외 유출입니다. 한국에선 답이 없다며 우리 천재들이 실리콘밸리나 또는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것이죠. 아예 창업을 포기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의 위축입니다. 어차피 대기업이 베끼면 끝 아니야 라는 공포가 시장에 퍼지니 좋은 기술이 있어도 투자가 많습니다. 아주 건조해집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혁신의 시가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혁신을 한 사람이 거지가 되고 훔친 사람이 회장님 소리를 듣는 이 판국, 이게 이제는 뒤집혀야 합니다. 마인드셋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대기업의 기술 하청기지로 살다가 끝납니다. 정부에서부터 관계자가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마인드셋을 하고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법적 핵폭탄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파렴치한 실제 사례들, 하나부터 롯데까지 그들이 어떻게 스타트업의 꿈을 짓밟았는지 생생하게 파헤쳐 봅시다. 물론 이 두 대기업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견기업도 상당히 많고 다른 대기업도 많은데 제가 조사한 것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안녕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술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누군가의 20년 인생을 단 10초 만에 USB 하나로 증발시키는 살인 현장이죠. 산업에 대한 살인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아직도 너무 순진합니다. 좋은 기술만 만들면 대기업이 알아주겠지. 그건 마인드셋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대기업은 여러분 기술을 사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짜로 가져갈까, 저렴하게 가져갈 것인가 연구하며 옵니다. 이미 연구하고 기획은 다 설계된 것이죠. 오늘 제가 그들의 비열한 수법과 그들을 박살낼 강화된 법적 무기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20년 노력을 지킬 유일한 생존의 지점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의 트레이문화, 대기업의 기술 찬탈입니다. 약탈 공식이라고도 제가 적어놨는데 약탈 공식을 없애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기술 훔치는 공식은 아주 뻔합니다. 첫 단계는 투자 혹은 협력에 대한 제한입니다. 와, 기술 끝내주네요.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볼래요? 이 한마디에 대표님들은 딱 뒤집히죠. 내가 대기업에 드디어 협업을 한다는 것이죠. 대기업 명함 한 장에 경계심이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마인드셋의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길게 퍼보면은 하나와 S레이 이노테크 사건입니다. 태양광 장비를 만드는 아주 단단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때는 2011년도, 벌써 14년 전이죠. 한화가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회사에서 공들인 기술에 대해서 공동개발을 제안하게 됩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그런데 그 뒤가 곽언입니다. 한화는 협력을 핑계로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서 설계 도면, 부품 리스트, 상세 레이아웃까지 핵심 자료를 싹 다 요구해서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술 정보 좀 달라고 해서 믿고 도면 다 줬더니 한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계약을 모조리 파기하더니 받아간 자료 그대로 활용해서 지들이 직접 장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열사인 하나큐셀에 홀랑 납품을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중소기업은 그냥 망한 겁니다. 매출이 한순간에 90% 끊겼습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7년을 피눈물 흘리며 싸웠습니다. 투쟁을 한 것이죠. 이게 정말 투쟁입니다. 거대 공룡 하나를 상대로 말이죠. 하지만 결론은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죠. 2011년 법원은 한화의 기술 유출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대한민국 기술 유출 사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한화가 10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10억 원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미국 같았으면 100억입니다. 이건 액수를 떠나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상징적인 승리이자 대기업에게 던지는 무서운 경고장입니다. 자, 한화 사건이 도면을 훔친 거라면 이번엔 아이디어를 통째로 삼키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롯데 헬스케어와 알고케어 사례입니다. 5년 전 2011년입니다. 알고케어라는 스타트업이 사용자의 몸 상태에 맞춰서 영양제를 조합해 뱉어주는 혁신적인 디스펜서를 개발했습니다. 이걸 본 롯데 헬스케어가 당연히 접근을 했습니다. 투자하고 싶다, 협업하고 싶다 하면서 알고케어 대표님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저도 대기업에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이 간혹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수차례 하며 시제품도 보여주고 내부 구조며 원리를 다 설명해줬죠. 그런데 롯데가 갑자기 투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딱 1년 뒤 2023년도 CES에서 롯데가 뭘 들고 나왔느냐, 알고케어 제품과 구조도 똑같고 원리도 판박이인 제품을 자기들 브랜드로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남의 집 자식 이름만 바꿔서 자기 자식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아닙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선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수년간 밤잠 설쳐가며 만든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자금력으로 밀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같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들통나기 때문에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케어 정 대표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정 대표인데 절대 숨지 않았어요. SNS, 언론, 국회 다 뛰어다니면서 공론화시켰습니다. 결국 결과를 보면은 롯데 헬스케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부지런히 뛰면서 싸우지 않으면 먹힙니다. 스타트업 상생을 위해 사업을 차려야겠다며 백기투항했습니다. 롯데가 착해서요? 뭘 착합니까? 아니요. 약탈기업 낙인이 찍히면 글로벌 시장에서 못 살아남는 그런 구조를 깨달았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세상이 안 바뀌었으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말았겠죠. 왜 이러는 걸까요? 뺏는 게 내가 사는 것보다 싸니까, 저렴하니까,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 진리를 끌며 중소기업은 알아서 말라 죽으니까요. 말라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 그리고 입증 책임 전환. 입증 책임은 누가 하느냐? 잠시 후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무기들이 왜 대기업 회장님들을 떨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5배 징벌과 간첩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법적 심판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이죠.
자, 법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성장하던 시대는 틀렸습니다.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고 나면 사업화해서 지속 성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지속 성장 전에, 사업화 전에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렵다고 피하면 여러분이 당합니다. 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첫 번째, 간첩법에 대한 개정입니다. 예전엔 북한 스파이만 간첩이었죠. 적국이었으니까요. 이제 아닙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기술을 빼돌려 외국에 넘기면 바로 간첩죄입니다. 최고 사형, 무기징역까지 옵니다. A 기술 좀 팔았다고 무슨 뭐 반도체 도면 중국에 넘겼다고 무슨 간첩이야 하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인드셋 시프트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은 참 이상했죠. 북한에 작은 정보 하나라도 주면 간첩이었는데 중국이나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넘겨도 간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형법 98조 정말 답답했죠. 작년 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전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적국이라는 낡은 단어 옆에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가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외국 기업에 국가 핵심 기술을 몰래 넘겼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나라를 팔아먹은 간첩으로 재판받는 겁니다. 최고 사형까지 갑니다. 간첩죄 형량 아시죠?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집행유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기술 유출은 인생을 버리는 짓입니다.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대가는 이제 목숨으로 치러합니다. 이게 법전으로만 나오면 안 되죠. 실제 사형까지 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실행까지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법입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5배. 10억 피해주면 50억을 배타합니다. 이거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5년부터 3배는 약하다니까 국가가 5배로 확 늘렸습니다. 1,000억 벌려다 5천억 배상 판결 나오면 회장님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셋째, 입증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거에는 억울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전환됐습니다. 시프팅 됐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기업 담벼락 넘어서 증거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언제 찾아다니면서 약자가 증거를 찾아옵니까? 그 단단한 구조 속에서.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정황만 던지면 자기들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못한다면 그건 그냥 훔친 겁니다. 판이 180도 뒤집혔죠. 특허법 126조의 2 등에 따라 대기업의 소명 의무가 시행 중입니다. 이제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휘두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칼질은 못하는데 휘두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글로벌 선진 시스템 2개를 저희가 도입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처럼 털고 독일처럼 지켜라. USA 대 저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마인드셋을 시프트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발명진흥원 고생하시는 거 다 알죠. 하지만 이제 서류 접수만 해주는 대행사 노릇은 그만해야 합니다. 진짜 선진국들이 어떻게 기술을 지키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토록 이 제도를 갈구해야 하는지 그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진실을 강제로 토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미국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디스커버리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증거 개시 제도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소송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럼 판사가 양측에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가진 관련 자료 숨김없이 다 가져와. 다 까. 이때 대기업은 자기들 서버, 내부 이메일, 메신저 대화록, 심지어 임원들의 개인 업무 수첩까지 상대방 변호사한테 다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자료를 삭제했다,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쉈다, 그러면 재판도 안 가고 바로 패소입니다. 왜? 판사가 너희 증거 인멸했지, 증거 인멸입니다. 그럼 훔친 거 맞네? 라고 끝내버립니다. 여기에 데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포지션. 법정 밖에서 상대방 핵심 인명을 불러다가 변호사가 질문세를 퍼붓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다 걸리면 유진죄로 바로 감옥행이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독자 개발했다, 이런 뻔뻔한 소리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르쇠 전략을 박살내는 핵폭탄입니다.
이래서 미국처럼 털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주머니에 돌멩이를 채워주는 힘은 독일의 특허 보험입니다. 자, 그럼 증거를 찾았다 칩시다. 그런데 소송 비용이 10억, 20억? 나는 돈이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에너지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중소기업은 시작도 못하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이것을 특허보험으로 해결했습니다. 저희 특허 해야 됩니다. 독일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이 기술 훔쳐가면 오히려 당당합니다. 나 특허보험 들어놨어. 끝까지 가보자. 너 죽고 나 죽자. 나 끝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보험은 단순히 변호사비만 주는 게 아닙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에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주고 심지어 항소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더 놀라운 건 보험사의 역할입니다. 보험사가 유능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이죠. 승소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줍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돈 걱정 없이 본업에만 충실하고 싸움은 전문가와 보험사가 대신 해주는 아주 좋은 구조죠. 이게 바로 독일 강소기업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진짜 뒷배입니다. 우리도 기술 보디가드가 필요하다. 우리 발명진흥원도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털고 독일처럼 지켜줘야 됩니다. 단순히 특허 출원 비용 200만원 지원, 물론 굉장히 아쉬운 돈이지만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생생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중소기업이 기술을 뺏겼을 때 미국의 디스커버리처럼 상대방을 털어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독일처럼 비용 걱정 없이 싸울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국가가 주도해서 보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안보, 이제는 공무원의 소유 가방이 아니라 전문가의 날카로운 칼날과 든든한 보험 증서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발명진흥원이 중소기업의 진짜 기술 보디가드로 거듭나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삽니다. 미드필더가 살아야죠. 골든타임과 NDA의 비밀, 실전 생존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죠. NDA, 자 이제 실전입니다. 기술 틀렸다. 딱 3가지를 사전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의심직원의 PC는 건드리지 마세요. 전문가가 올 때까지 그대로 둬야 효력이 생깁니다. 왜?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반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안보수사국이나 국정원 111로 전문기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공정을 멈춰달라고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3가지. 그리고 NDA, 비밀유지 협약서죠. 쓸 때 모든 정보라고 뭉뚱그려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이건 아닙니다.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언제 준 도면인지 도면 남바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A 2025 102 001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약부활 조항 꼭 넣으세요. 어기면 바로 5억 준다. 그래야 무서워서 안 훔칩니다. 거절하면 계약하지 마세요. 결론은 마인드셋이 기업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을 훔치는 자는 미래를 훔치는 자입니다. 나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훔치는 자입니다. 그러니 간접적으로 처벌받죠. 기술 찬탈은 갑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대표님들 어깨 펴세요. 여러분의 기술은 여러분의 기술은 바로 국가의 자산입니다. 누가 건드리면 법의 몽둥이로 박살내십시오. 너무 강했나요? 내가 죽는 것보단 낫죠.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요. 발명진흥원 찾아가고 특허보험 알아보고 NDA 비밀유지협약서 철저히 쓰세요. 법은 잠자는 자를 결코 보호하지 않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법은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휘두르려면 이 NDA라는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NDA는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내 기술,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종이 조각을 철갑 방패로 만드는 3가지 비법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요. 범위는 송곳처럼 특정하라. 언제든 무슨 도면인지 무엇을 박아야 되고 목적의 사용 금지에 대한 독약을 발라라. 개량 발명이나 특허 전환 일제 금지한다 라고 못 박아야 합니다. 유약별로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실제 손해 상관없이 즉시 배상 금액을 명시하세요.
대기업 담당자가 NDA, 비밀유지 협약 귀찮고 우리를 못 믿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도둑놈이랑 무슨 거래를 합니까? 그냥 그대로 뺏기는데. NDA 무료 양식을 활용하세요. 한국발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국가가 공인한 양식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명, 즉 디지털 NDA도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는 점을 짚어주면 굉장히 세련되고 조심스럽게 협약이 가능합니다. 깨어있는 자, 투자하는 자만이 성공의 판을 차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주변 도표님들께 공유하세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함께 싸우면 이깁니다. 마인드셋을 바꿔야 세상이 바뀝니다. 거침없는 정 대표였습니다.